여러분, 이것이 울산 선거 개입 공소장의 전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75장으로 된 것을 20장으로 줄여가지고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을 때는 이 공소장을 공개한 반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공소장이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고, 쭉 읽어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 선거를 개입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에서 당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 이-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백원우라는 전 민정비서관은 이제 비리 첩보를 경찰에게 넘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울산 시장에서 그 당시 이제 김기현 시장이 강력한 후보였었는데 그 사람의 비리를 표적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직접 그런 것들을 표적 수사를 하게 되었었고, 그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신임을 못 받아가지고 떨어지게 되었지만 결국 그거 같은 경우는 범죄 없음, 혐의 없음으로 처벌이 되지를 않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게 되면은요, 좌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날조와 거짓과 선동의 힘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공수처하고, 그리고 또 밑에서는 검경 수사권으로 검찰을 방해하려고 하고 검찰의 팔다리를 잘려버리는 이유가, 민주당은 이제 독재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좌파들이 공격을 하는 게 이승만의 부정선거라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파에 대해서 4월 15일 총선에서 우파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보내기.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원칙 보장해 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전 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A4 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최근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1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소장 주요 내용을 보도했지만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 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으로 진술을 가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전문.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요체일 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 발전 초석으로서, 민정국가는 선거 국가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 간의 균등한 기회 보장 등 헌법의 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이나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공직에 부여된 정치적인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인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공무원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 선거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거나 낙천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송철호 선거 캠프의 선거 운동 전략 수립, 송철호 현 울산시장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었던 제7회 국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 청산을 기초함으로써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중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및 구 여권의 세가 강하였고, 특히 울산광역시와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대기업들이 공장이 다수 분포,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및 구 야권 후보가 시장에서 당선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직 김기현 시장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 청산 등 새로운 선거 전략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송철호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의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의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는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에 출마함으로써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긴 하였으나 울산 지역인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꿔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8월경 오랜 기간 울산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재직한 피고인 송병기, 이전 울산시장 선거 당인 피고인 송철호 선거 캠프의 기획정책팀장으로 활동한 정몽주,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A 국회의원, 사무실에 사무 경험이 있는 비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C 등을 영입하여 공업탁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명령된 선거 캠프를 구성하였다. A.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캠프 및 운영 및 그리고 선거 전략 등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정몽주는 기획 홍보 업무, 피고인 송병기와 C는 선거 공약 및 선거 운동 전략 수집 등의 업무, B는 선거 기획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고 선거에 필요한 전략을 구상, 수립,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송철호 후보의 전략 공천을 추진해냈고, 현 대통령과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유력한 경제 후보자인 김기현을 무능한 토착 비리의 세력이자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문혜조,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피고인 황운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김기현 울산시장 및 주변인들에게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2017년 8월경 당시의 현직 시장으로서 차기 선거에도 출마가 유력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울산시장을 제압하고자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를 토착비리로 규정짓고, 토착비리에 대해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송병건은 선거에 활용하고자 울산시청 재직 시부터 알고 있던 김기현 울산시장과 친인척 비서실장 등의 주변 인물 등에 대하여 실체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한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한편 울산시청이나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가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계속 취합하였다. 그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청와대, 진정과 경찰 고발건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소문들을 이렇게 취합하기를 시작을 한 거고, 그것들을 이제 퍼뜨려 나가는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거죠.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쓰는 수법이, 여러분들 반일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막 토착 외구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잖아요. 좌파들은 이렇게 프레임을 잘 짜가지고 상대방을 적폐로 몰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이제
레미콘 실운영자 C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진정. 2017년 9월 초순경 땡땡 레미콘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C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명의를 빌려 1. 울산광역시는 명목상 201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 지역 생산 건설 자재 우선 구매라는 지체 조례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시 내 전탐 TF팀을 만들어 울산광역시에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은 물론 민간 건설 현장까지도 협박 또는 강요를 하여 외지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비서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인허가권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인용, 과도한 민간 시장 경제에 개입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 후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 및 불법이 발견될 시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 땡땡노총 울산 가게기계지부 지부장과 해당 지부 레미콘 지회장인 운송노조 이는 울산 지역의 거대한 조직력으로 해당 운송 노조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울산 복구지역 일원의 당사와 납품 계약된 아파트 신축 현장 등의 콘크리트 타설, 형틀, 크레인 등 각 분야의 노조원들을 선동, 회유하며 당시 제품의 납품 시에는 작업 중지 등으로 해당 건설사를 압박, 협박, 공갈을 하여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당시에 대한 영업방해이므로 조사를 하여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우편 송부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절차를 따라 민정수석 비서관실로부터 이를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28일경 지자체 자치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 제한성을 단정짓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C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벌써 여기서 이제 청와대에게 그렇게 민정수석 비서관실에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죠. 건설업자 김땡땡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경찰 고발.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땡땡씨가 2017년 7월 20일경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를 개설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편입을 인하여 재산권을 방해하고 토지법장법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어 직무를 유예하였다는 취지로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의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2018년 1월 8일 울산지방검찰청장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등 표적 수사를 청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피고인 송철호는 피고인 송병기 등을 통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그 측근의 비리를 의혹을 수집하여 오던 중 2017년 9월 중순경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송철호는 공업타 기획위원회 C 등에게 황운하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C는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의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하였다.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9월 22일경 저녁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땡땡 식당에서 피고인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하였다. 청와대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해 표적 수사를 청탁.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운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하려는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나와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수사를 경찰에게 독려를 하거나 지시하여 표적 수사를 진행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 조정, 국가사법 관련 정책 조정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산하민정비서관을 통하여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혜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경 하순경 피고인 문혜주에게 전화로부터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기성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문혜주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관련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의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 보내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송병기는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 비리 개요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작성하여 진정서 울산시 문서 파일로 저장한 다음 2017년 10월 2일경 이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피고인 문혜주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청와대 진정사건,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3. 인사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의 재임기간 비리 2014년 7월 등의 내용을 문건을 기재하였는데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진정사건, 김기현 울산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땡땡 레미콘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청탁하여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하던 업체의 외압을 행사하여 피해 내용을 해결해달라는 촉구를 위해서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지역 업체를 이용을 요청하였음. 피해를 당한 업체 대표이사가 비서실장이 개입한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금년 6월 시장 해외 출장에서도 대표이사가 동행한 사실도 소문이 나돌 만큼 현 시장과 아주 돈독하며 금전적 후원자로 알려져 있음.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울산 땡땡 아파트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동생과 형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행사 대표 김땡땡에게 시장 당선 전 2014년 초 직접 찾아와 김기현 사장이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를 해결해 준다고 제시하며 대가 30억을 요구하여 계약하였으나 당선 후 형제와 시장이 입장을 바꾸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고소인 김땡땡이 시장 형제들의 뇌물소수의 요구와 불법 토지 수용의 절차를 가지고 지난 8월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재임기간 비리 2014년 7월 시청 공무원과 공공연히 골프를 같이 하고 일주일 뒤 승진하였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비서실장이나 술이나 골프, 식사를 같이 하면 반드시 승진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널리 알려져 있음. 비서실장이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사업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에게 HW 구입시나 시스템 구축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 정땡땡으로 있는 회사가 참여할 것을 강요. 조경 분야 사업 부서에서 비서실장이 개입하여 수의 계약 1천만원 이하가 가능하도록 분할 설계 검토 지시하여 사업 부서에서 분할 유도, 수의 계약은 이미 정해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돌려가면서 계약을 추진.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위 문건의 내용 중 1. 청와대 진정사건 부분의 위 가에 1항과 같이 C가 민정수석실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기초한 내용이고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위의 가 의원과 같이 김땡땡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으로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고발사건과 동일한 사실의 관계에 기초한 내용이다. 조국 전 민정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 대통령 비서실 등의 국무위원이 아닌 자를 그 장에 보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장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국회 출석 답변 요구권, 해임권 등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견제 기능이 현저히 약하여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설치, 조직, 직무 등에 관하여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목적, 기능 등이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든 권한이 기본적으로 가치 실현을 위해 행사되도록 제도하는 한편 권한이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은 산하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을 감독한다. 그중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민심, 동향 파악 등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비위 정보 수집과 감찰, 언론 및 반부패 서관을 대통령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권력 관계에 있는 자의 검찰 업무를 수행한다. 민정수석비서관,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특별감찰반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한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사에 되어서는 암해할 뿐만 아니라 권한의 범위도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즉 민정수석 비서관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검찰 권한이 없으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이나 범죄 첩보 작성 등 업무 또한 수행하여서 되시 아니하며 감찰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민원이 진정이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내지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민원이나 진정 그대로를 정식 공무원의 관련 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민원이나 진정을 기초로 하는 범죄 정보 수집이나 범죄 첩보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걸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좌파들의 특징은 공산당을 따른다. 중국과 북한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용한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도 만약에 우파를 뽑지 않는다면은요. 정말 국민들이 개, 돼지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정권은 반드시 심판돼야 해요. 이런 위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주사파가 집권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지난 천일 동안 어땠습니까? 나라가 매일 뒤숭숭하고 국민들 맨날 이간질시키고 자영업자는 굶어 죽고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이것을 듣는 자들이 깨닫고 정말 돌아서가지고 주님 이 나라가 정말 좌파들이 심판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